조선 건국 후 드넓은 만주벌판은 여전히 우리 민족의 삶의 터전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명나라의 압박과 여진족의 끊임없는 침략은 조선의 안보를 위협하는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과연 세종대왕은 이 난관을 어떻게 헤쳐나가 조선의 국경을 안정시키려 했을까요? 세종은 즉위 초부터 북방 문제 해결에 깊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그는 단순히 강경책만을 고집하지 않았습니다. 세종은 먼저 여진족의 동향을 파악하기 위해 신숙주를 파견하여 정보를 수집하게 했습니다. 신숙주는 변복을 하고 여진족 마을을 탐색하며 그들의 생활과 문화를 자세히 기록했습니다. 그 결과 여진족 내부의 분열과 갈등, 그리고 조선에 대한 불만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세종은 이 정보를 바탕으로 회유책과 강경책을 적절히 사용하여 여진족을 다스리는 정책을 추진했습니다. 하지만 회유책만으로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여진족의 약탈은 끊이지 않았고 조선 백성들의 고통은 날로 심해져 갔습니다. 결국 세종은 강경책을 선택하게 됩니다. 사군 육지인 개척이라는 대규모 군사 작전을 감행하기로 결심한 것이죠. 시군은 압록강 일대에, 육지는 두만강 일대에 설치되어 조선의 북방 영토를 확고히 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김종서, 최윤덕 등 당대 최고의 명장들이 투입되어 사군 육진 개척을 성공적으로 이끌었습니다. 하지만 사군 육진 개척 과정은 순탄치 않았습니다. 험난한 지형과 추위, 그리고 여진족의 강력한 저항에 부딪혀야 했습니다. 특히 여진족은 게릴라전을 펼치며 조선군을 끊임없이 괴롭혔습니다. 보급로를 차단하고 기습 공격을 감행하는 등 악랄한 전술을 사용했죠. 세종은 군사적인 압박과 함께 이주민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했습니다. 남쪽 백성들을 이주시켜 북방 지역을 안정시키려 한 것입니다. 하지만 고향을 떠나 낯선 땅에서 정착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질병과 굶주림, 그리고 여진족의 위협 속에서 많은 이들이 고통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종은 이주민들에게 토지를 제공하고 세금을 감면해주는 등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사군 육진 개척은 단순한 영토 확장을 넘어 조선의 안보를 튼튼히 하고 백성들의 삶을 안정시키는 데 크게 기여했습니다. 하지만 사군 육진 개척에는 숨겨진 이야기가 있습니다. 세종은 단순히 영토를 넓히는 것 이상의 목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세종은 사군 육진을 통해 여진족을 조선 사회에 통합시키려는 원대한 계획을 품고 있었습니다. 세종은 여진족에게도 토지를 제공하고 조선의 문물을 가르치며 조선 사회의 일원으로 받아들이려 노력했습니다. 실제로 많은 여진족들이 조선에 귀순하여 조선 사회에 편입되었고 조선의 관료로 등용되기도 했습니다. 세종의 이러한 정책은 단순히 힘으로 누르는 것이 아니라 포용과 공존을 통해 진정한 평화를 이루려는 그의 깊은 뜻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세종의 원대한 계획은 그의 사후 수양대군을 비롯한 훈구 세력에 의해 변질되기 시작했습니다. 훈구 세력은 여진족을 억압하고 차별하며 세종의 포용 정책을 폐기했습니다. 다시 갈등과 반목이 시작된 것입니다. 결국 세종의 꿈은 완전히 실현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노력은 조선 역사에 깊은 발자취를 남겼습니다. 만약 세종의 포용 정책이 지속되었다면 조선의 역사는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그런데 세군 육진 개척 이후 숨겨진 비밀 문서가 발견되는데